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예년과 비슷하겠고 낮 동안에는 17에서 20도로 한낮에는 따스하겠습니다. 다만 미세먼지 나쁨 수준으로 온종일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 출근길에는 큰 일교차와 미세먼지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경북 동해안 곳곳으로는 미세먼지 나쁨 수준으로 공기가 탁하겠는데요. 외출 시에는 황사용 마스크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침 기온은 4도에서 9도로 예년과 비슷하겠습니다. 낮 동안에는 구름의 양이 점차 많아지겠고 기온은 17도에서 20도로 온화하겠습니다.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기 때문에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당분간은 고기압의 영향권에 들면서 대기가 건조하겠는데요. 불씨 관리에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오후가 되면서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낮 기온 울진 17도, 영덕과 포항이 18도, 경주가 20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구름 많겠습니다. 낮 기온 울릉도 18도, 독도 17도입니다. 동해상은 대체로 구름 많은 가운데 바다의 물결 동해 중부 해상에서 최고 2.5m, 동해 남부 해상에서 최고 1.5m까지 일겠습니다. 내일 밤부터 모레 낮까지 한때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요. 목요일에는 경북 동해안 전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날이 추워지면서 포항을 대표하는 먹거리 과메기가 본격 출하되기 시작했습니다. 과메기 전용 초장과 김을 새로 개발하는 등 소비자의 입맛을 사로잡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규설 기자입니다. 배를 가른 꽁치가 바닷바람을 맞으며 익어갑니다. 본격 과메기철이 시작되면서 작업장에는 활기가 넘칩니다. 지난주부터 과메기가 출하에 들어간 가운데 덕장 풍경도 예전과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꽁치배를 자동으로 갈라주는 기계가 새로 등장하는가 하면 직원들은 모두 위생복을 입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스티커 색깔로 과메기 위생 상태를 알 수 있는 신선도 스티커도 새로 등장했습니다. 구룡포 같은 경우는 북서계절풍과 호미곶 맞바람 와리 현상에 생기는 아주 특성적인 기후 현상이 있습니다. 해서 다른 지역에서는 흉내를 내려고 해도 구룡포의 고유한 과메기 맛을 흉내를 낼 수가 없기 때문에 경기 침체로 급격한 과메기 매출 신장을 기대하긴 어려운 상황. 그래서 과메기에 어울리는 전용 초고추장과 김을 새로 개발하고 과메기를 반찬으로 만드는 다양한 요리법을 집중 홍보해 매출을 늘린다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과메기 구이, 특히 과메기 조림, 과메기 회무침 등등의 요리들을 개발을 해서 소비자들의 식탁에 다양하게 선택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전략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올해 과메기 20마리 한 드롭의 소매 가격은 16,000원, 꽁치가 많이 잡히면서 지난해보다 1,000원이 내려갔습니다. 포항 구룡포에서는 오는 10일과 11일 이틀간 과메기 축제가 열리는데 과메기 요리 경영대회와 홍보대사 선발대회, 구룡포 주민 퍼레이드 등 다양한 행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은 오는 2022년까지 320억 원을 투입해 파도로 훼손된 포항 도구 해변을 정비합니다. 수중 방파제 400m를 설치하고 바닷가 제방을 보강해 임곡리 마을의 침수 피해와 추가 연안 침식을 막고 도구 해수욕장 104장을 복원할 계획입니다. 또 해양 환경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심 변화 등을 수시로 모니터링할 예정입니다. 포항시의 무관심으로 논란이 됐던 항구동 도유지 주차장 매각 작업이 무산됐습니다. 매각을 추진했던 경상북도 개발공사에 따르면 서울의 모 건설업체는 포항시 항구동 일반 상업용지 7천여 제곱미터를 232억 원에 낙찰받아 세 차례 계약금과 중도금을 냈지만 올 3월 30%의 잔금을 납부하지 못해 계약이 해지됐습니다. 부지 매각 자체를 몰랐던 포항시는 무능하다는 비판과 함께 동빈대교 건설과 맞물려 특혜 의혹이 제기되는 등 논란을 빚었던 만큼 항구동 상업용지 활용을 극대화할 대책을 내놓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멋스러운 한옥을 지어서 살고 싶다는 분들 많습니다만 건축비가 너무 많이 들죠. 이 때문에 도청 신도시 한옥마을을 비롯해서 도내 주거용 한옥 건축 수요가 줄었는데요. 저렴하게 한옥을 지을 수는 없을까요? 정동원 기자입니다. 도청 신도시 한옥마을. 넓은 부지에 건물이 몇 채 보이지 않습니다. 분양이 2년 전인 2016년 7월 완료됐는데도
전체 73필지 중 8동만 지어졌습니다. 그나마 3채는 경북개발공사의 시범주택이어서 개인 집은 5채에 불과합니다. 도청 신도시의 정주 여건이 미흡해 망설인다는 사람도 있지만 한옥 건축비가 너무 높다는 게 가장 큰 이유로 꼽힙니다. 한옥의 평균 건축비는 평당 1,000만 원, 일반 주택 500만 원의 2배입니다. 25평을 짓는다면 한옥 건축비는 2억 5천만 원으로 일반 주택에 비해 1억여 원이 더 들어갑니다. 경북에서는 지자체가 한옥 한 채당 4천만 원의 보조금을 주지만 감당이 안 되는 셈입니다. 시도에서 지원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거는 도저히 계산이 안 나와서. 작년 말부터는 한옥도 내진 설계 적용 대상에 포함돼 구조 계산 용역비, 즉 내진 설계비가 300에서 700만 원 정도 추가됐다는 점도 한옥 건축을 꺼리게 하고 있습니다. 구조 계산 자체가 어렵고 그 프로그램이 아닌 수작업으로 계산을 해야 되니까 구조 기술사들이 어려워하고 기피하고 있어서 한옥을 지으려는 사람이 줄다 보니 동당 4천만 원의 보조금 신청자도 줄어서 경북의 올해 사업 물량 35채 중 10채가 남아돌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4천만 원 보조금 이외 한옥 표준 설계 도서를 보급해 설계비를 줄이고 절충형 한옥을 권해 한옥 건축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옥 건축 수요자들은 시공비를 낮추는 게 관건인 만큼 한옥 건축 규모화 시스템을 정부 차원으로 만들어 건축 단가를 떨어뜨려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동원입니다. 경상북도가 올 상반기 경주와 울릉 등 4개 시군을 종합 감사한 결과 인사 부정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릉군은 지난 2016년 인사위원회에서 승진 임용 배수 바뀐 직원을 결격 사유가 없다며 부당하게 승진시켰고 사회복지 분야 교육 훈련 시간을 충족하지 않은 직원 7명을 승진시켰습니다. 또 경주시는 정원을 초과해 승진 인사를 하는 등 4개 시군에서 지난해까지 4년간 인사와 계약 등 84건이 적발돼 시정 등 행정처분과 보조금 삭감 조치를 받았습니다. 남북과 북미 관계를 감안해 6개월 동안 중단됐던 한미 해병대 연합훈련이 오늘부터 포항 지역에서 재개됩니다. 군 당국에 따르면 이번 훈련은 한국 해병대와 일본 오키나와에 주둔한 미 3해병 기동군 병력 등 500명 안팎이 참가하는 대대급 제병 협동훈련으로 진행되고 상륙 돌격 장갑차가 동원됩니다. 한미 해병대는 이번 훈련이 끝나면 동계 설안지 훈련과 공지 기동 훈련, 수색, 공병, 의무 등 병과별 훈련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곶감으로 유명한 상주에서는 요즘 곶감 만들기 작업이 한창입니다. 집마다 주렁주렁 매달린 곶감의 주홍빛 물결이 장관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성나기 기자입니다. 마을 언덕에 자리한 갓나무밭. 갓나무 가지마다 잘 익은 상주둥씨가 주렁주렁 달려 있습니다. 바로 옆 작업장에선 갓 따온 상주둥씨가 쉴 새 없이 들어오고 감 깎는 안악의 손길도 덩달아 바빠집니다. 그래도 자동화 기계 덕분에 곶감 깎기가 한결 수월해졌습니다. 옛날에는 수동으로 전부 다 요래 깎아가지고 요래 해가지고 기계를 돌렸어요. 근데 요새는 기계가 잘 나와가지고 깎기도 수월하고. 노란 속살을 드러낸 감은 바람에 잘 드는 건조대 실타래에 보금자리를 틉니다. 건조대로 옮겨진 감은 자연 바람에 말려 2달 가까이 지나면 맛깔스러운 곶감으로 변신하게 됩니다. 상주둥씨는 육질이 단단하고 당도가 높아 곶감용으론 최고로 꼽히고 있습니다. 질 좋고 맛있는 상주 곶감을 생산하기 위해 자연건조 방식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청정 상주 곶감을 마음껏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는 봄철 냉해에다 여름철 폭염과 가뭄으로 굵은 감이 많이 줄어드는 등 수확량이 15%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가격도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 곶감 생산량의 60%를 차지하고 있는 상주 지역에선 올해 곶감 12,000톤을 생산해 3천여억 원의 농가 소득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성락입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 제조업의 체감 경기가 최근 조금 상승했지만 여전히 전국 평균에는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 포항본부가 경북 동해안 지역 240여 개 법인 기업을 상대로 기업 경기 실사지수를 조사한 결과 지난 10월 제조업의 지수는 53으로 전달에 비해 12포인트 상승했지만 전국 평균 71에는 크게 미치지 못했습니다. 11월 전망지수도 6포인트 상승한 58로 전국 평균 72에 비해 많이 낮았습니다. 한국은행 포항본부는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으로 대기업이 소화하지 못하는 물량을 중소기업이 수주하면서 기업 경기 실사지수가 올라갔지만 철강 경기 자체가 좋다고는 볼 수 없다고 분석했습니다. 영덕군은 태풍 피해로 침체된 상가를 돕기 위해 오늘부터 이달 말까지 영덕사랑 상품권을 10% 할인 판매합니다. 개인은 1인당 50만 원 한도에서 10% 할인 금액으로 구매할 수 있고 법인과 단체, 가맹점주에는 할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영덕군은 이달 말까지 4억 4천만 원어치의 상품권을 할인 판매하고 모두 소진될 경우 추가로 발행해 다음 달부터 판매할 계획입니다. 상대적으로 덜 조명받고 있지만 우리나라 코리아를 세계에 알린 시기는 고려시대죠. 세계인들에게 코리아를 각인시킨 1000년 전 화려한 문명, 그 문명이 주는 울림을 느낄 수 있는 전시회들이 열리고 있습니다. 이상원 기자입니다. 애국가 사절이 한면에 들어간 활자는 세계에서 가장 작은 책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나라 최초 대장경, 초조 대장경과 8만 대장경 인쇄본은 고려의 뛰어난 목판 인쇄술이 집대성된 유물입니다. 익제난고, 자치통감 같은 고려 조선시대 주요 서적을 통해서도 선조들이 어떤 활자로 어떻게 책을 만들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판각부터 제본까지 책을 만드는 과정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책을 이렇게 멀리서 보는 것이 아니고 실물을 보면서 종이의 지질이라든가 먹의 색깔이라든가 조판의 과정 등을 실제적으로 참여해서 볼 수 있는 과정이 특징적이라 볼 수 있습니다. 촛대로 사용하는 광명대, 명문을 통해 금강사라는 사찰이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13년 영주댐이 건설되면서 영주시 평읍면 금광리 우물터에서 발굴된 고려시대 유물입니다. 화려했던 고려시대 불교 문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강릉대 같은 경우에 명문이 발견되는데요. 그 명문에는 인명이나 인물들의 이름들이 나와 있어서 이 지역이 실제적으로 이 지역사회에서의 가장 중심점이 되는 사찰이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유물 675점이 나왔고 고려시대 유물이 34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려 건국 1100주년을 맞아 테마 전시로 진행되는 이번 전시회는 내년 2월 24일까지 계속됩니다. MBC 뉴스 이상원입니다. 올해 연말 종료 예정이던 화물차 고속도로 통행료 심야 할인이 내년 말까지 1년 더 연장됩니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28일까지 입법 예고하는 유류도로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따른 것으로 이번 개정에서는 화물차의 심야 시간대 고속도로 이용 비율에 따라 통행료의 30에서 50%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혜택도 소폭 확대했습니다. 화물차의 고속도로 통행료 심야 할인제는 2000년에 도입돼 화물업계 지원 차원에서 이번까지 9번째 연장되는 겁니다. 경상북도와 경주시는 오는 7일부터 9일까지 경주 하이코아 힐튼 호텔에서 30개국 3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 월드 그린 에너지 포럼을 개최합니다. 이번 포럼에선 프랑스와 올랑드 전 프랑스 대통령이 원자력과 재생에너지의 공존을 위한 해법을 제시하고 태양광, 해상풍력, 연료전지 등 5개 분과 정책, 기술 세션이 열립니다. 또 한 카타르 태양광 발전 협력 컨퍼런스와 한 몽골 태양광 사업 수주 제안 설명회도 열어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합니다. 오는 7일 개막하는 한러 지방협력 포럼을 기념해 러시아를 좀 더 가까이 느낄 수 있는 음악회가 열립니다. 개막 공연을 준비 중인 포항시립교향악단의 연습실을 다녀왔습니다. 홍태균 아나운서입니다. 러시아의 정서를 가장 잘 표현하며 한국인이 살아가는 작곡가 차이콥스키의 관현악 모음곡 3번 4악장입니다. 한러 지방협력포럼 개막 공연을 알리는 곡으로 러시아 중서부의 자치공화국 바시코르토스탄 국립교향악단 지휘자가 주의봉을 잡았습니다.
한국은 처음이라는 야쿠포프 지휘자와 포항의 연주가들은 서로 말이 통하지도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지만 음악으로 소통하며 곡의 완성도를 높여갑니다. Именно музыка сближает людей, народы, вообще все человечество, потому что язык музыки, он язык универсальный. И это как раз-таки способствует отношению между странами, между людьми, доброму отношению. 7일 개막 공연을 시작으로 4일간 열리는 한러 지방협력 포럼 축하 음악회는 정통 클래식과 피아노 독주, 대중음악 등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공연으로 마련됩니다. 대중가수인 유열, 이루마, 요즘 떠오르는 싱어송라이터 등도 같이 공연을 합니다. 그래서 클래식부터 대중가요, K-팝까지 다양한 장르를 저희들이 준비를 하였습니다. 일부 공연은 이미 매진이 됐을 정도로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 한러 지방협력 포럼의 성공적인 개최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번 주 문화 소식입니다. 2018 찾아가는 미술관 경북의 맥이 경주 세계문화엑스포공원 문화센터에서 열리고 경주 청소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정기 연주회가 경주 예술의 전당, 김동기와 함께하는 한글사랑 음악회가 경주 예술의 전당 화랑홀에서 펼쳐집니다. MBC 뉴스 홍태균입니다. 독도 박물관이 운영하는 독도 영상관이 울릉군 도동 약수지구에 건립돼 지난 1일 문을 열었습니다. 독도 영상관은 연면적 362제곱미터 규모로 전시hul과 입체 영상관, 움직이는 좌석 등을 갖추고 첫 작품으로 애니메이션 강치 이야기를 무료로 상영합니다. 울진 엑스포공원의 안전체험관이 시범 운영을 끝내고 이달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안전체험관 1층에는 심폐소생술과 해양안전, 지진, 화재 대피 체험시설이 갖춰졌고 2층에는 로봇 디자이너 등 미래직업 체험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용 희망자는 인터넷 사전 예약이나 현장 발권 후 입장할 수 있습니다. 오늘 출근길에는 큰 일교차와 미세먼지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경북 동해안 곳곳으로는 미세먼지 나쁨 수준으로 공기가 탁하겠는데요. 외출 시에는 황사용 마스크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침 기온은 4도에서 9도로 예년과 비슷하겠습니다. 낮 동안에는 구름의 양이 점차 많아지겠고 기온은 17도에서 20도로 온화하겠습니다. 낮과 밤에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기 때문에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당분간은 고기압의 영향권에 들면서 대기가 건조하겠는데요. 불씨 관리에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오후가 되면서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낮 기온 울진 17도, 영덕과 포항이 18도, 경주가 20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구름 많겠습니다. 낮 기온 울릉도 18도, 독도 17도입니다. 동해상은 대체로 구름 많은 가운데 바다의 물결 동해 중부 해상에서 최고 2.5m, 동해 남부 해상에서 최고 1.5m까지 일겠습니다. 내일 밤부터 모레 낮까지 한때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요. 목요일에는 경북 동해안 전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